자, 정규분포의 활용, 이어서 문제풀이를 합시다. 221번부터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가 평균 53, 표준 편차가 6이니까 n 53,6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이때 몸무게가 50 이상 65 이하인 학생은 전체 몇 프로인지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 저 정규분포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서 구해볼게요. 표준화를 시키기 전에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는 가운데가 m, 그러니까 평균이 0인 거죠. 가운데 평균이 0이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킵시다. 자, 50부터 확률 변수 x가 65까지 분포되어 있을 때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은 50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표준화 변수 z가 되고 다시 하고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그 파란색으로 아래다 쓸게요. 여기 공간이 좀 좁아서 왔다 갔다 할게. 마이너스 0.5부터 2까지네요. 2까지. 근데 여기 나와 있죠? 0.5짜리는 0.191호고 2짜리는 4772예요. 근데 이게 0.5짜리가 지금 마이너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0.5고 위에 그림에다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가 2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좌측의 넓이가 0.1915고요. 우측의 넓이가 0.4772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합치면 되겠죠. 둘을 합쳐보면은 0.6687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100%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66.87%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00분율은 100을 곱해야 되는 거죠, 저기다가. 자, 222번 풀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연필 400자루의 길이는 평균이 154, 표준 편차가 4이다. 그러면 일단은 정규 분포 154,4의 제곱을 따르겠죠. 그쵸? 그럼 몇 자루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148 이하다를 구해야 되니까 확률 변수 x가 14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화 변수 z가 들어가고 148 빼기 154를 4로 나누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죠? 이제 그림을 아래다가 잠깐 그려보고 지우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가운데가 0이고 마이너스 1.5는 여기인데 여기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근데 내가 파랗게 칠하고 있는 부분은 힌트로 나와 있어요. 0.43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알다시피 정규분포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가운데의 왼쪽 부분은 0.5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은 0.07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400자루를 조사했기 때문에 0.07에 해당하는 자루 수는 400 곱하기 100분의 7이죠. 그래서 28자루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좀 다 지웁시다. 지울게요. 223번. 민식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이 30분,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그러면 정규분포부터 쓰세요. 30분. 30,5의 제곱. 근데 등교 시각 38분 전에 집에서 출발했대. 자, 요런 거는 이제 해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지각할 확률을 좀 잘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등교를 하는 그러니까 가야 되는 시간보다 넘어서 가게 되는 거죠. 38분 전에 집에서 출발을 했다 했으니까 확률 변수 x는 일단 시간인 걸 아는데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이 확률 변수 x야.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 근데 얘가 38분 전에 출발을 했어. 그러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이 38보다 크면 지각을 하게 되겠죠. 납득이 되나요, 이거?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표준화할 겁니다.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38-30을 5로 나눈 거니까 PZ는 5분의 1.6이죠. 1.6. 그러면은 이제 1.6보다 큰 거죠. 1.6보다 크다. 위에다가 그림을 파란색으로 좀 그릴게요. 우리는 표준화했으니까 가운데가 0인데 1.6이라는 부분이 여기다 치면은 얘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빨간 부분에 대한 넓이가 여기 나와 있어요. 0.4452. 그러니까 우리는 0.5에서 0.4452를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0.0548이 될 겁니다. 0.0548. 그래서 지각을 할 확률은 0.0548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같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얘는 같다 표시가 되어 있다. 그건 다른 거냐라고 물어보면 안 다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 적분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적분은 그 한 군데의 지점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넓이를 구하는 원리도 똑같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172쪽 224번 할게요. 수험생들이 응시한 어떤 시험의 성적이 평균이 75, 표준 면제가 9. 그러니까 정규 분포 75,9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상위 10%에게는 평점 A를 준다고 합니다. 그때 평점 A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요 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나와요. 이때 우리가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를 한번 볼게요. 표준화되지 않은 걸 먼저 봅시다. 그럼 평균이 75니까 요 가운데가 75일 거야. 근데 평균이 75라는 거는 정규 분포에서는 상위 50%에 해당합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상위 50%예요. 근데 상위 10%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내가 지금 이 파란색으로 그은 K라는 점수를 가진, 그러니까 K점을 받은 애가 정규 분포 상에서 상위 1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K까지가 상위 10%이기 때문에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0.1입니다. 상위 10%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높은 점수에서 10%, 그러니까 0.1에 해당하는 것을 상위 10%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K라는 점수를 가진 애가 있을 때 이 넓이가 정확히 0.1이면 그 사람은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표준화를 할 건데요. 표준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P, X, 확률 변수 X가 뭐보다 커야 돼?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상위 10% 안에 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K보다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때 표준화를 시키면요. K-75를 9로 나눴어요. 9로. 그러면 이때 이 표준화를 했을 때의 넓이가 0.1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쵸? 근데 여기 힌트에 나와 있습니다. 뭐뭐뭐뭐는 0.4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왜 0.4라고 나와 있냐면 이 부분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0.4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당연히 표준화를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넓이가 0.4다. 그러면 저 때의 끝자락에 있는 K 역할을 하는 애가 1.28인 거죠. 1.28. 그러니까 9분의 K-75가 1.28일 때
딱 10%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저 점수를 구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딱 10%면 되는 거죠. 그쵸? 이제 평점 A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는 이때입니다. 이때. 딱 이때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자. 위로 가서 합시다. 9분의 K-75가 100분의 128. K는 100분의 9를 곱해봐. 9. 98에 72. 928. 하면은 1152가 되고요. 9를 넘긴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75까지 붙겠죠. 근데 1152를 100으로 나눈 건 11.52니까 86.52가 나오겠네요. 86.52. 그래서 86.52점을 맞으면 상위 10%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25번 합시다. 500명의 키가 평균이 165.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 이때 100번째 학생의 키를 구해라 라고 했죠. 여기 500명 있는데 100번째니까 잘 봅시다. 165의 평균을 가지죠. 165라는 키를 가진 애는 전체 학생 중에 250등이에요. 평균이니까요, 딱. 근데 이제 100번째라고 하는 애는 대충 요 정도 있을 겁니다. 100번째. 100번째 키를 가진 애를 K의 키를 가졌다라고 합시다. 근데 500명 중에 100명이면 500명 중에 100명은 20%예요. 500분의 100. 그러니까 얘는 0.2야. 그러면 500분의 100 안에 든다는 얘기는 요 넓이가 0.2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표준화를 했을 때 저 넓이에 해당하는 값이 0.2가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합시다. P, X는 정확히 K 이내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K라고 합시다. 얘를 표준화를 하면 K-165를 10으로 나눴을 때 이 넓이가 0.2가 되어야겠죠? 그럼 이제 정확히 10분의 K-165에 해당하는 게 우리 힌트를 쳐다보면 0.84 보일 겁니다. 0.84. 근데 얘는 0.3이 아니냐라고 하면 그 내가 왼쪽 그림에 색칠하는 초록 부분이 0.3인 거죠. 그럼 빨간 부분은 0.2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10분의 K-165가 정확히 100분의 84, 0.84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좀 쉽네요. 173.4가 100번째 있는 학생의 키가 됩니다. 괜찮죠? 자, 정규분포 활용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할 겁니다. 이어서 6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n, p를 따를 때 이때 평균을 뭐라 했었냐면요. 평균 np라고 했고요. 분산을 뭐라 했었냐면 npq라고 했다는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이항분포에서 n이라는 거는 몇 번 그 짓을 했니 였잖아요. 근데 이 몇 번 그 짓을 했니가 너 엄청 많이 했구나, 엄청 시행을 많이 했구나가 되면 정규분포와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라는 논리를 펼칠 겁니다. 근데 이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원래 대학교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할 만한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되게 어영부영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항분포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와 비슷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선에서는 그냥 이 파트에 나오는 이항분포는 모두 정규분포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정규분포와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로 만드는 과정이 여기 써 있는데
n에 np, npq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정규 분포는 우리가 평균, 분산을 적잖아요. 그쵸? 근데 이항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np와 npq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이것을 정규 근사라고 합니다. 정규 근사. 그리고 여기 아래에 메시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다인데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냥 다 충분히 큰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226번. 이항 분포가 B48,4분의 3을 따른대요. 그럼 얘는요. 정규 근사 시킬 수 있습니다. 정규 근사. NP 48 곱하기 4분의 3은 36이죠. NPQ 36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9예요, 9. 근데 우리는 이것을 36,3의 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그때 P33부터 39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표준화. 36,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일부터 1까지 그러니까 요 확률의 2배를 해주면 되죠. 0.68262이 정답입니다. 자, 개념을 너무 빨리 설명을 해서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자, 여기 아래 문제를 보면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은 독립 시행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왜냐하면 이산 확률 변수와 관련된 애니까요. 근데 내가 이 시행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280 이상일 때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항 분포로 처리되어 있을 때는 x가 280일 때, 281일 때, 282일 때부터 449일 때, 450일 때까지 전부 다 더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언제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쵸? 280 넣어서 확률 알아보고 281 넣어서 확률 알아보고 그 짓거리를 450까지 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10개만 해도 아마 거의 1시간이 지날 거예요. 그래서 정규 근사를 시켜야만 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사잖아요. 거의 비슷해. 거의. 그래서 정규 근사를 시킵시다. 그러면 이제 얘를 보고 이항 분포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항 분포를 알아낼 건데 이항 분포는 말 그대로 횟수 450, 확률을 적는 거죠. 여기다 또 3분의 1이라고 적어라. 지금 여기 3분의 2의 0제곱이 숨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이 0과 이 0이 같은 거죠. 그쵸? 그냥 아예 중간 걸 보세요. x, x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를 적어야 되죠. 정규 근사를 좀 시켜봅시다. 정규 근사를 시키면 n에 np 그러니까 300,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300, 10의 제곱이고요. 이제 표준화는 알아서 시키시길 바랍니다. 표준화를 시키면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림도 이제 알아서 그리세요. 0.9772가 정답이죠. 자, 내려갈게요. 288부터 230까지 하면 끝납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불량률이 10%다. 불량률. 이거 확률이죠. 100개를 임의로 꺼냈을 때 불량률이 7개 이상 16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불량품, 어떤 제품에 대한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해야겠죠. 불량품의 개수를요. 그러면은 P 7부터 16까지가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불량품이 7개 이상 16개 이하. 이제 우리는
10개에 대한 분량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따를 겁니다. 근데 분량률이 10%니까 1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겠죠? 그럼 이제 정규 분사를 시킵시다. NP 10, NPQ 하면 9가 되죠. 그럼 얘는 10,3의 제곱이 됩니다. 이제 정규 분사를 시켰기 때문에 이 확률을 그대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P 마이너스 1부터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0.8185가 되나요? 8185. 자, 229번. 동전 두 개를 동시에 432번 던질 때 그냥 이 횟수가 뭔가 터무니없으면 그냥 이항 분포예요. B 432,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확률 변수니까 4분의 1이겠죠. 확률이 90번 이하 P X가 90 이하 얘를 구하니까 정규 분사 시킵시다. N 108, NPQ 여기다 4분의 3을 곱하면 되죠. 27, 8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n은 108, 9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표준화 변수로 표준화를 하면 90 빼기 108을 9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028이 되겠죠. 0.0228. 자, 230번. 좀 빨리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이전까지의 문제를 다 풀고 따라왔다면 이 정도 속도는 나와야 돼요. 230. 한 명의 친구와 72번의 가위바위보를 할 때 K번 이상 이길 확률은 0.16이다. 한 명의 친구와 72번의 가위바위보. 벌써 터무니없죠? K번 이상 이길 확률은 이거예요. P,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뭘로 지정한 거야? 이기는 횟수. 근데 친구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예요? 이기거나 지거나가 아니죠. 그쵸? 묵을 내서 이기는 거, 뭐 찌를 내서 이기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정규 분사를 시킵시다. 24, 3분의 2니까 16이 되겠죠. 24, 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이길 확률 가위바위보 나오는 거 다 세보세요. 9개 중에 3개만 이길 수 있어요. 비기는 거 3개, 지는 거 3개라서. 그럼 이제 근사를 했으니까 Z 값을 구해볼까요? K-24를 4로 나누면 요게 이제 0.16인데 힌트를 보세요. 힌트는 0.34 나와 있죠? 근사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뭐가 돼야 0.16이 나올 수 있는 거야. 1이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28. 28번 이기면 돼요. 28번이 저런 확률을 가지는 겁니다. 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